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의 원리를 하면서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인체 이해 이야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원칙, 그 다음에 운동 계획 시 필수 고려사항, 피트 원리라고 교과서에 이름 붙여져 있죠. 이거 하고 트레이닝의 원리,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교과서 46페이지를 펴고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교과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교과서를 펴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가지고 왔나요? 책 교과서를 펴고 그러면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운동의 원리. 먼저 인체 이해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 인체는 구성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인체의 구성 성분, 인체의 70%는 무엇라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나요? 잘 모르나요? 자, 인체의 구성 성분은 우리가 살과 피와 뼈와 뭐 혈관과 등등등 많은 인체의 구성 어, 물질이 있죠. 구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체의 구성 성분은 70%를 인체의 구성 성분은 70%를 수분으로 보는데 이 수분, 물이라고 봅니다. 물. 이 여러분들은 물을 우리 인체가 약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야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고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기본적으로 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 흘러줘야 돼요. 혈액 순환이라고도 하는데 피가 계속 흐르고 돌고 잘 돌으려면 그러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인체 곳곳에 잘 퍼지려면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인체는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는 어, 가만히 있는 활동들은 혈액 순환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좋은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걷거나 뛰거나 또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등등 체육 활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계속 흘러줘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와 이런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 불필요한 노폐물들과 찌꺼기들은 다시 그 해당 부위로 혈액순환이 돌아가면서 땀을 통해서 또 빠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운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일까요? 인풋 활동, 아웃풋 활동.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이냐, 출력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뭐, 왜 바깥에서 하루 종일 무언가를 많이 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을 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운동을 하는 것은 인풋 활동일까요? 아웃풋 활동일까요? 기본적으로 아웃풋 활동은 어, 출력한다는 뜻이고 인풋이라는 것은 입력한다는 뜻이죠. 에너지가 나가는 활동이에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활동이에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 인체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중요한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은 어, 뭐 수능이 될 수도 있고 너무 10대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 수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또는 취직할 때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사업체를 가지게 되면서 또 자기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중요한 순간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근데 이럴 때 인풋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은 모여 있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때 에너지를 쏟아낼 수가 있죠. 근데 어, 운동을 아웃풋 활동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쓰기만 한다고 해서 어, 내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인풋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아웃풋, 힘들으니까 힘을 더 빼버리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인풋,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활 습관이 되고 이 사람의 어떤 라이프 패턴, 생활 패턴이 되면은 항상 몸을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느덧 이 사람의 어떤 능력, 체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강해져서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져서 중요한 순간에 쓸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동의 기본적인 원칙, 운동은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꾸준히 이렇게 해주면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입력 활동이 돼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느 중요한 순간, 하기야 매 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힘을 써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힘을 저장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더라도 모여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으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으면 금방 소진되고 말아요. 그래서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아도 체력이 떨어져서 쉽게 병에 잘 걸리고 또 코로나 이런 사태에 왔을 때도 면역력이 약하니까 더 병에 잘 걸리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러면 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계속 같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건강하지 못하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되려면 인풋 활동,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풋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교과서 이번에는 46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피트 원리와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6페이지를 펴주세요. 교과서 46페이지 체력 증진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원리 체력 운동을 하면 자신의 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체력 운동의 기본 원리에는 요런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과부하의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이 트레이닝의 원리는 우리 학습의 원리, 학습 발달의 원리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트레이닝이라는 거 말 자체가 연습 훈련한다는 뜻이죠. 학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 맨날 연습 문제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부하는 부하라는 말은 자극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자는 진할 과자를 써서 영어로 치면 over 그래서 좀 강한 자극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날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앉았다 일어났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맨날 가벼운 활동만 하는 그런 활동을 그냥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평소 일상생활 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한 무게나 좀 더 강한 어떤 시간, 강한 어떤 힘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죠.
요즘 여기다 이렇게 맨날 연습 문제만 왜 이렇게 써놨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과학 또는 국어, 사회, 도덕, 뭐 어쨌든 어떤 과목이 됐든지 간에, 어, 맨날 문제집의 맨 앞에 있는 연습 문제, 그거만 풀어서는 어, 머리가 발달하지 않아요. 뇌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 해당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수준에서만 머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맨날 일상생활 자극, 일상생활에만 사용되는 어, 저, 저자극의 활동만 한다면 그 운동으로서의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자극이 늘어나야 된다. 이어서 점진성의 원리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요. 오라. 이런 어, 각오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연습 문제 풀다가 발전 문제도 풀고 또 심화 문제도 풀고 점점 그렇게 하면 할수록 트레이닝의 효과가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개별성의 원리를 보면 개별성의 원리는 어, 사람마다 체력의 수준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어, 어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나에게 최적화된 운동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 다른 친구가 10kg짜리 아령을 들고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나도 꼭 10kg짜리 아령을 들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팔굽혀펴기를 30번씩 한다고 해서 내가 30번씩 내가 두 번밖에 못하면 두 번만 일단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면 되는 거죠. 다음 전면성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전면성의 원리는 음, 어느 한 부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상체만 하면 가분수가 되는 거죠. 또는 하체만 하면 오리궁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체, 하체, 코어 운동, 또 심폐지구력 운동 등등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특수성의 원리는 어떤 나의 특별한 목적,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적으로 조금 어디 특별한 부위가 복근이 좀 약하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 그럴 때는 복근 운동을 좀 더 보강해서 할 수 있겠죠. 좀 더 강화해서. 다음 반복성의 원리, 계수성의 원리 이제 비슷한 건데요. 한두 번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한 번 한다. 효과가 있을까요? 과부하 원리랑도 약간 비슷하겠지만 한두 번에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은 몇 세트 하죠? 3세트 정도로 하죠. 보통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보통 자신의 무게에 적합한 무게를 찾아서 약 8회 정도를 하는데 그것을 3세트를 하는 반복성의 원리. 이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 계속성의 원리.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 못 보겠죠? 당연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이제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트레이닝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전면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이거 지피평가를 보게 되면 아주 단골 출제 파트가 되겠어요. 다음 위로 올라가면 피트 원리, 운동 계획 시 필수 고려 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어, 필수 고려 사항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피트라고 이름을 붙였죠. 교과서에서 보면 운동 빈도는 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할 것인가 운동 계획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 하루 건너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운동 강도 어느 정도의 세기로 나는 아령을 든다면 몇 킬로그램 정도를 들 것인가. 그러니까 적당히 한 8번을 했을 때 3세트를 정도는 해도 좀 괜찮은 수준으로 해야지 한 번 하고서 쓰러지면 다음날 못하는 거죠. 계속성의 원리에 위배되죠. 힘들으면 안 되니, 계속 지속이 안 되니까 계속성의 원리에 반대가 되죠. 그러면 적당한 강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강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음 운동 시간. 여러분들 시간에 많이 쫓기죠. 온라인 계약이지만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식사 시간도 좀 있고 취침 시간도 좀 어지간히 정해져 있죠. 이 운동 시간도 좀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 운동 형태.
그 내가 목표를 이룰 때 얼만큼 적합한 운동이 될지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뭐 걷기가 됐든지 또는 자전거 타기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운동을 계획해야 됩니다. 운동을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어쩌다 한번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필 꽂혀가지고 어느 날 운동 한번 많이 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노동. 굳이 노동할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